네, 안녕하십니까. 김상규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그 버튼 4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제가 올렸던 그 강좌들을 보고 잘 따라왔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 앞에 요 위에 거 2개, 요 2개는 아마 여러분들은, 해봤을 거예요. 기초 과정에서.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2개는, 그 금속형 버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투명체 버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과정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그 위에 거 2개는 복습이라 생각하시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뉴 하고요. 사이즈는 우리가 늘 했던 사이즈죠. 자, 500에 500 그렇게 해서 크리에이트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바탕은요 그라디언트로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라디언트를 클릭을 한 다음에 그 그라디언트 옵션에 들어가서 그 지금 제가 미리 예전에 이제 저장을 했던 그 컬러인데요. 뭐 좀 보는 바와 같이 컬러 1은 한 이 정도 쪽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컬러는 한 이 정도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OK를 하시고요. 이거를 나중에 계속해서 저장을 하시려면은 여기에 New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에 이 색상을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K 버튼을 눌러서 그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그 컬러를 뿌려주면 되죠. 그라디언트를.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대각선으로 색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색을 뿌려줄 때는 그 위쪽에 그 리니어 그라디언트로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직선 형태로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레이어 이름은 더블 클릭을 해서 배경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원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도큐멘트는 여기에 위에 붙여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화면을 확대하시려면은 이제 화면을 자유롭게 다루려면은 키보드에 F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F. 그래서 F를 누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이렇게 화면을 움직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손바닥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하면은 화면이 크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작업의 사이즈를 줌아웃 시켜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원을 하나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어를 자 하나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클, 자 마키 툴을 이용해서 그쵸? 그래서 적당한 크기의 원을 하나 생성을 합니다. 가운데에서 만들어서 나중에 위치를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위에 원형 형태로 그 레디얼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색깔을 뿌려주시면 약간 스피어의 느낌이 나죠. 우리는 리니어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그리고 나머지는 브러쉬를 활용해서 사이즈는 오퍼시티는 항상 3이죠. 그래서 오퍼시티를 3%로 떨어뜨려 주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커서의 크기를 바꿔주시고, 그래서 양쪽 사이드를 이렇게 리터치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파팅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파팅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레이어 2번을 파팅 레이어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셀렉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트록, 그쵸? 에디트 스트록. 그래서 스트록은 아웃사이드로
두께는 2픽셀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트롤 D를 눌러서 해제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어 2번을 베벨 앤 엠보스, 그리고 아웃 베벨 다운, 이렇게 처리하면 뭐 금방 끝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뎁스, 그 다음에 뭐 사이즈, 그 다음에 소프튼 등을 이용해서 원하는 그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빛의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이제 대각선 방향이기 때문에 이 쉐이딩 그 앵글을 한 120도로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1번을 약간 튀어나오는 듯한 느낌으로 주고 싶다 그러면은 레이어 1번을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이너 베벨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너 베벨 업, 그렇게 해서 사이즈를 이렇게 올려서 약간 튀어나오는 느낌을 더 강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과하지 않게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얘는 그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그 하이라이트와 그 섀도우가 좀 강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섀도우의 값을 조금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원형 버튼 느낌을 처리를 했고요. 뭐 그때도 뭐 얘기했었지만 여기에 이제 어떤 하이라이트의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그 레이어를 또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그냥 요걸로 찍으시면 되죠, 그쵸? 그래서 그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냥 좀 강하게 하나 이렇게 찍어주세요. 찍어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T 그렇게 해서 모양을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사이즈를 바꾸면 되겠죠. 여기도 컨트롤 키 누르고 하이라이트 크기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위치에 갖다 놓고요. 그래서 회전도 같이 해주고 그렇게 해서 엔터를 딱 치면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그 적당한 곳에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거를 복사하시려면 그쵸? Alt 키를 눌러서 하나 더 카피를 해주시고 방향 커서 키보드의 방향 커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회전을 조금 더 바꿔줄게요. 엔터. 자, 너무 좀 빛이 강하죠? 그래서 오퍼시티를요. 요거 이 레이어는 합쳐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컨트롤 E 머지 레이어죠. 그쵸? 그래서 레이어를 합쳐서 하이라이트를 같이 관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퍼시티를 활용해서 약간 약하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좀 사이즈가 조금 크긴 한데 이런 거는 그냥 렉탱글로 이렇게 잡아서 컨트롤 T 눌러 가지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사이즈를 바꿔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쵸? 아이고. 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뭐, 직접, 그, 예전에 우리가 했던 방식은, 여기, 그, 브러쉬 옵션 들어가서,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쵸?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미리 찍어 놓고, 스케일과 그 어떤 회전 등을 이용해서, 그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요 레이어는 이제 합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룹으로 관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개의 레이어를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게 그룹을 하나 생성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룹을 이름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버튼 1번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적절한 위치에 위치를 잡아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또 다시 그 원형 버튼 또 다른 스타일을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또 마찬가지 그 Alt와 Shift 키를 이용해서 원을 하나 이렇게 또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임시로 그레이 색상으로 먼저 하나 넣어주세요. 레이어가 하나 또 필요해야 되겠네요. 레이어 하나 또 생성해 주시고, 그래서 그레이 색상으로 이렇게 하나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레이어에 있는 이 썸네일을 클릭을 하시면 다시 선택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또 마찬가지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얘가 이렇게 스피어의 느낌, 약간 방구의 느낌으로 튀어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그 원형 그 그라디언트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디얼 그라디언트를 클릭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뿌려주시면은 약간 스피어의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T. 물론 이거를 브러쉬를 활용해서 이렇게 일일이 칠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또 원이 하나 또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브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그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가운데에다가 원을 또 하나 Alt와 Shift 키를 이용해서 또 원을 또 하나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팅의 라인이 될 거이기 때문에 자, 레이어가 하나 또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레이어 4번은 이제 파팅 레이어가 되는 거죠. 그 색상은 검정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 다시 그 센터 라인으로 하겠습니다. 두께는 2픽셀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D. 자, 가이드는 없애주면 됩니다. 그쵸? 가이드는 잠시 사라지게 해주시면 돼요. 이걸로 요 단축키 요거 꼭 외워 두셔서 바로바로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레이어 4번을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그 베벨 엠보스, 그 다음에 아웃 베벨 다운, 그렇게 해서 요것도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요. 사이즈가 너무 크네요. 살짝.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섀도우 부분, 어두운 부분을 또 처리해 주시고요. 항상 과하지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파팅이 조금 두꺼운 감이 있는데 다시 할게요. 좀 약간 두께가 좀 진한 것 같아요. 1픽셀로 할게요. 1픽셀. 그래서 스트로크를 1픽셀로 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D. 그래서 또 마찬가지 베벨 엠보스. 자, 이렇게 적절하게 이제 쳤어요. 자, 됐죠? 자, 그리고 이 바깥쪽에 있는 영역, 요 부분을 약간 이제 뭉개트려 주면은 마치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고 이렇게 흡수되는 듯한 면으로 이제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레이어 3번을 가우시언 블러를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가우시언 블러를 줘서 이렇게 또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너무 많이 뭉개지 않게 적절하게 요것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죠. 네. 여기 그 파팅이 조금 약간 밝아 보이면 언제든지 그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그 뭐 하이라이트 영역과 그 다음에 섀도우의 어떤 그 값을 좀 진하게 해서 마무리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판단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레이어를 이제 그룹으로 관리를 하면 이제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도 뭐 하이라이트를 여기서 넣어 주셔도 돼요.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다가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요게 레이어잖아요. 이거 하이라이트 레이어니까 요거를 그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를 복사해서 이 하이라이트 레이어를 이쪽으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하이라이트 레이어를 자, 요거죠. 그래서 이 복사된 이 하이라이트 레이어를 이렇게 가져와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무브로 잡으시면 되죠. 그쵸? 요거는 이렇게 셀렉트를 해서 무브로 이렇게 갖다가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도 마찬가지 셀렉트를 하고 무브로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고요. 뭐 사이즈가 크면은 언제든지 컨트롤 T 눌러가지고 스케일을 적절하게 이용하시고요. 또 위치도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그룹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버튼 2 뭐 언제든지 여기서 그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요, 이 눈이라는 데 있잖아요. 이 눈 여기 아이콘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렇게 색깔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구분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속 버튼이잖아요. 금속 버튼은 지금 앞에서 만들었던 그 내용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그 원을 하나 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금속 버튼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레이어가 또 하나 필요하죠. 자, Alt와 Shift 키를 이용해서 자, 원을 또 하나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색상을 임시로 하나 그레이 컬러로 이렇게 또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 원을 하나 또 그려야 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또 이렇게 또 빼주세요. 자, 센터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레이어를 하나 또 추가하고요. 가운데에서부터 컨트롤 D 다시 Alt, Shift 키를 이용해서 또 원을 하나 이렇게 또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그레이 컬러로 일단 이렇게 색을 넣어 주세요. 그리고 셀렉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정색 브러쉬를 이용해서 좀 작게 해주고요. 커서를. 그래서 H 모양이 되게끔 색을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내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 H 모양이 되게끔 그려줍니다. 자, 가이드라인을 잠시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H 모양이 되게 계속해서 칠해줍니다. 자, 커서도 좀 작게 바꿔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어떤 대비 효과를 좀 주기 위해서 그 이미지의 어제스트먼트 그래서 브라이트 콘트라스트를 이용해서 좀 약간 대비 효과를 좀 강하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하얀색은 더 하얗게 되겠죠. 그래서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예, 금속의 느낌을 이렇게 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OK 해주고요. 자, 그리고 컨트롤 T. 자, 이 상태에서 또 파팅도 또 들어가야 되겠고, 그쵸? 여기도 약간 그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또 줘야 되기 때문에 파팅을 그러면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셀렉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레이어 7번은 이제 파팅 라인 레이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스트로크를 그쵸? 예, 2픽셀로 적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로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D. 그래서 파팅 라인 레이어잖아요. 7번이. 그래서 더블 클릭. 그래서 레이어 스타일을 늘 했던 거. 그쵸? 예, 파팅 라인은 무조건 아웃 베벨 다운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바로 이렇게 느낌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그 가운데에 있는 이 금속 버튼도 레이어 6번이잖아요. 그쵸? 레이어 6번을 또 더블 클릭. 그래서 베벨 앤 엠보스 이너 베벨 업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적용 전과 후를 보면은 확실하게 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바깥쪽을 이제 느낌을 줘야 되는데 한번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그쵸? 예. 자, 그래서 레이어 5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여기도 컨트롤 키와 그 썸네일을 이미지를 클릭을 해서 선택을 또 해준 다음에 검정색 그 브러쉬를 가지고 또 계속해서 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또 터치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약간의 그 긴 시간이 또 필요를 하죠. 그래서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또 이렇게 오퍼시티를 3에서 4 준 상태에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그 사이즈를 좀 작게 해서 이렇게 해줘도 돼요. 요거는 그 Shift 키를 이용하는 방법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가운데에다가 그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요. 클릭,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또 Shift 키를 이용해서 클릭, 클릭, 클릭. 지금 Shift 키는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상황이죠. 예, 계속 누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렇게 클릭만 해주면은 직선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자리는 이렇게 다시 또 칠해 주시고요. 자, 여기도 한번 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빛이 왼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더 밝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흰색으로, 그렇죠? 예, 흰색으로 바꿔서 또 여기다가 이렇게 또 흰색을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조금 더 어둡게 또 처리를 하고요. 살짝. 그리고 이제 브라이트 콘트라스트를 이용해서 또 대비 효과를 이렇게 주면은 약간 금속 같은 느낌이 됩니다. 이렇게. 조금 검정색이 좀 부족한데 조금 더 넣어 보도록 할게요. 또 사이즈를 좀 바꿔서 이쪽에도 하나 넣어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긴 시간 동안 어떤 이런 금속의 느낌을 이제 반사체죠, 반사체. 그쵸? 그래서 반사체의 느낌을 이렇게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브라이트 콘트라스트를 이용해서 밝은 건 밝게, 약간 어두운 건 어둡게 그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T. 자, 셀렉트가 해제가 된 상태에서 가우시언 블러를 적용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뭉개지 않게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조금 들어간 듯한 약간 다운된 듯한 느낌이 들어가야 되는데 좀 약해 보이네요. 이거는 뭐 언제든지 다시 셀렉트를 해서 칠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리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좀 하얗게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해서 이거를 또 마찬가지로 또 레이어로 또 그룹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여기 또 하이라이트가 또 들어가야 되는 또 상황이 생긴데, 자, 요런 거는요, 금속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이 하이라이트를 여기다가 적용을 해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필터에 가보면은 렌더에 렌즈 플레이어가 있어요. 요걸로 활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렌즈의 타입에 따라서 이 뭐랄까요, 하이라이트의 모양, 빛이 굴절되는 어떤 하이라이트 모양인데, 그래서 105mm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 끝에다가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브라이트를 이렇게 내려 주시면은 하이라이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105mm 렌즈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전과 후를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적용해 볼게요. 렌더, 렌즈 플레이어. 그래서 여기다 찍어 주시고 브라이트를 적절하게 바꿔 주시면 이렇게 또 하이라이트가 들어가죠. 티가 좀 많이 안 나는데 그래도 이 느낌이 제일 빠르긴 하겠네요. 그쵸? 그래서 브러쉬를 이용해서 찍어주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얀색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얀색으로 바꿔서 자, 하이라이트 영역 별도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오퍼시티는 강하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완성이 됐고요. 여기도 하이라이트가 좀 들어가야 되겠네요. 클릭.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것도 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속 버튼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쪽으로 이렇게 좀 옮겨 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투명체의 버튼인데 투명체는 물체 어떤 버튼 자체가 투명하고, 그리고 또 그 안쪽에 어떤 그림자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투명체의 어떤 표현은 그림자하고 그 다음에 투명체 위로 반사되는 빛의 표현, 하이라이트를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투명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제 보여주게 되죠. 자,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또 레이어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또 원형 버튼을 이용해서 자, 원을 또 하나 생성을 했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어두운 걸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레이를 한 대략 한 80, 90% 정도의 컬러로
이렇게 채워주세요. 이렇게 채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당연히 이제 파팅이 들어가야 되니까 레이어 지금 선택이 된 상태에서 또 레이어 만들어주고, 파팅, 그래서 컬러는 블랙으로 가고요. 또 스트로크 2픽셀. 자, 컨트롤 D. 그래서 여기도 레이어 10번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아웃 베벨 다운. 자, 오케이. 그럼 요거는 이제 파팅은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9번을 이제 투명한 느낌이 되기 위해서 그 안쪽에다가 이제 그림자를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레이어 9번을 더블 클릭을 하는데, 안쪽에 그림자를 넣으려면 여기 보면 이제 이너 섀도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용을 한 다음에 당연히 120 각도로 주시고, 그 다음에 디스턴스 그림자, 그 다음에 사이즈를 너무 많이 뭉개뜨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5픽셀 정도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다가 그 하이라이트만 적용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이제 아무래도 투명한 물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앞에서 적용했던 이 하이라이트보다는 조금 세게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타원형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또 레이어, 여기는 이제 하이라이트죠, 그쵸? 그렇게 해서 흰색으로 이렇게 메꿔줍니다. 좀 되게 선명하게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하이라이트를. 원을 이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그려줍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여기 팝업 창에 페더라는 게 있어요. 페더는 그 선택된 그 가장자리를 약간 뭉개뜨리는 그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페더를 적용을 해주시고, 한 2픽셀 정도 약하게 줄게요. 그래서 Alt, 딜레이트 키를 눌러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은 이 가장자리가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좀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얘를 이쪽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컨트롤 T, 사이즈가 크면은 언제든지 줄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회전을 해서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 커서 잡아서 위치 정해주고요. 회전을 조금 더 할게요. 엔터. 자, 그렇게 해서 투명한 그 버튼까지 이제 완성을 했고요. 자, 또 여기에 레이어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그 인쇄가 된 듯한 그 실크로 문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바탕 쪽에다가 인쇄를 할게요. 그 파워 버튼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글에서 그 파워 버튼 아이콘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열기 하셔서 셀렉트를 하면 돼요. 뭐 png 파일을 가져와도 되고, 아니면 직접 여러분들이 문자를 써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그냥 파워 버튼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C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컨트롤 V, 자, 컨트롤 T 스케일이죠. 자, 스케일을 이용해서 자, 위치 잡아주고요. 엔터. 자, 가운데 배치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색을 넣어주면 되겠죠. 뭐 색은 하늘색 계열, 파란색 계열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트랜스페어런츠를 락을 걸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보면은 락 트랜스페어런츠 픽셀이라고 있어요. 이 아이콘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자물쇠 아이콘이 보이죠. 이때 Alt, 딜레이트 키, 먼저 정경색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lt, 딜레이트 키를 눌러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더블 클릭을 해서 불 들어온 듯한, 그쵸? 이너 그로우 있잖아요. 그로우.
예, 그런 거를 뭐 적용하셔도 되고요. 예, 아웃글로우로 해주면 되죠. 아웃글로우. 예, 그래서 아웃글로우 그로우로 줘서 같은 계열의 컬러로 이렇게 스포이드를 찍으면 예, 스포이드가 자동으로 나와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아웃글로우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를 클릭을 해서 여기서 직접 색깔을 찾는 것보다 이렇게 스포이드가 자동으로 나와요.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바깥쪽으로 가면, 그래서 이 파란색 계열을 선택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 우리가 선택한 이 컬러를 예, 선택을 하셔도 돼요. 직접. 네. 그렇게 해서 스프레드와 예, 사이즈 등을 이용해서 예, 이런 느낌이 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자, 요것도 그룹으로 또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 투명 버튼이라고 쓰겠습니다. 투명체 버튼. 자, 위치도 뭐 잡아주고요. 자, 그렇게 해서 4개의 버튼을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방식과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금속 버튼과 그 다음에 투명체 버튼을 예, 완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강좌를 보시고 한번 직접 예, 포토샵에서 예,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요 가운데에다가 뭐 어떤 문자, 예, 아까 파워 버튼 같이 이런 느낌이 되게끔 예, 여기다가 뭐 문자를 예,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도 좋은 예제로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